안녕하세요. 대박당꾼입니다. 제가 오늘 저의 18년 노하우를 알려드릴 시간인데요. 바로 절대 사면 안 되는 땅 9가지. 9가지만 피하신다고 하면은 절대 실패하지 않고 수익 내는 땅으로 바로 진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9가지가 뭔지 잘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맹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맹지 영상도 지금 조회수가 한 150만 원 나올 정도로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 맹지는 길이 없는 땅입니다. 당연히 피해야 할 땅 중에 하나인데 초보자들은 실수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개발지가 크다고 하면은 그 개발지 인근에 맹지를 사서 나중에 길이 날 것 같은 그런 착각, 그냥 막연한 기대 심리. 저도 사실 17년 전에 그랬습니다. 근데 저도 맹지 투자해서 실패받고 제 주변에 맹지 투자해서 수익 보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길이 아예 없는 맹지도 있지만 예정도로 맹지도 있습니다. 지적도상에는 도로선이 있어서 나중에는 맹지 풀릴 것 같은 도로선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도로선이 언제 계획이 될지, 언제 착공이 될지가 모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적도상에 있는 그 빨간 도로만 믿지 말고 당장 실제 있는, 아니면 깃발이 꽂혀 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깃발이 꽂혀 있다는 거는 나중에 맹지 탈출이 되는 땅이기 때문에 그런 땅 투자하셔도 되지만, 단순히 지적도상에 있는 빨간 도로는 시간이 5년, 10년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개발지가 아무리 주변에 개발을 해도 그 땅까지 길을 해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간접 효과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땅값은 오를 수도 있지만 나중에 팔 때 올라간 땅을 사줄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항상 땅을 살 때는 저는 땅을 팔 때까지도 염두하기 때문에 맹지는 되도록 아무리 싸도 시세보다 반값 이하라도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축사 인근의 땅입니다. 사실 이 땅도 조심해야 될 게, 축사가 있어도 냄새가 안 나면은 무심코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실패 사례 하나 말씀드리면, 겨울에 제가 축사 옆에 있는 땅을 냄새가 안 나길래 샀습니다. 그 땅을 여름에 보러 갔는데 냄새가 1km부터 나는 겁니다. 냄새 당연히 있는 땅값이 오르는 게 한계가 있고, 땅을 나중에 매도할 때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축사가 주변에 있고 냄새가 안 나더라도 겨울보다는 봄이나 여름에 가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축사가 혹시나 이제 한 동 정도가 있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축사가 여러 동이 있으면 그건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 가깝게 축사가 있다,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팁을 하나 여기서 말씀드리면, 겉모습만 또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땅을 살 때 운영하시는 분 만나서 언제까지 운영할지, 아니면 운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장 겉모습만 보지 마시고 운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꼭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토목공사가 많이 드는 땅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꺼진 땅이죠. 꺼진 땅이 논입니다. 논. 지목이 답이죠. 쌀을 이제 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물을 대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땅이 꺼져 있습니다. 꺼진 땅이 사실 현장감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을 지을 때는 성토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꺼진 길이를 잽니다. 길이. 저는 실제로 줄자를 갖고 다닙니다. 만약에 1m면 전 투자를 하고 2m면 투자를 안 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수치로는 1, 2m 차이가 2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2배가 아니고 3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1m는 꺼진 깊이가 길지가 않기 때문에 성토하고 하기가 좀 수월한데, 2m는 그 흙을 붓는다고 해서 바로 이게 간단해지지가 않습니다. 깊이가 깊어질수록 흙의 양이 더 많이 들어가고 공사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좀 나중에 꺼졌더라고 하더라도 덜 꺼진 땅을 보시고, 사람 키높이 이상 꺼진 땅은 웬만하면은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꾸로 언덕져 있는 농지도 나오는데, 그 언덕져 있으면은 보기는 좋지만 나중에 집을 지을 때 또 절토도 해야 됩니다. 흙을 깎아야 되는데, 극경사로 돼 있는 땅은 나중에 집을 지을 때 흙을 파내는 경우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 방향입니다. 집을 지을 땅이 햇빛이 전혀 안 들어오는 땅도 있다는 겁니다. 북향, 앞에 산이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항상 음지가 돼 있는 땅이 있어서 겨울 같은 눈이 오는 경우는 그 주변에 길이 다 얼어붙어가지고 고립되는 땅도 실제로 있습니다. 특히 집 지을 분들은 겨울 답사를 추천드립니다. 눈이 오고 나서 며칠 뒤에 산이 많은 동네, 강원도 이런 데 가보시면은 한참 눈이 와서도 한 달, 2달 동안 얼어붙어가지고 진입조차 힘든 땅들이 많습니다. 집질 분은 특히 향을 조심하시고 남향 위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 선화지입니다. 선화지라고 해서 이게 뭘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바로 철탑입니다. 앞에 송전탑이 큰 게 있으면은 누구나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철탑을 조용한 데서 한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 소리가 들립니다. 찌지직 소리. 왠지 가까이 가면 감전될 것 같고 이게 위압감이 있고 송전탑 옆에 있는 집들은 좋은 영향을 받지 못합니다. 전기에 대한 영향력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선화지, 철탑 인근의 땅을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철탑이 있으면은 땅값이 오르지 않고 철탑에 들어오는 그 땅만 보상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철탑 주변의 땅들은 다 땅값이 내려간다는 겁니다. 땅을 보러 갔을 때 철탑이 멀리 떨어지면 상관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가까이 있을 때 이제 한 200~300m 이내 것, 아무리 땅 자체가 좋다 하더라도 철탑 인근 땅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6번째, 묘지입니다. 땅을 기분 좋게 보러 갔는데 묘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아무도 상이 좋아하지 않죠. 근데 저는 항상 역발상합니다. 묘지 전문가가 따로 있습니다. 묘지 있는 땅을 사서 묘지를 이장을 시켜가지고 예전에 자금이 없었을 때는 이 땅을 시세대로 파는 게 제 수익 구조의 하나였는데요. 대신에 묘지가 또 한 개 정도 이전이 될 수 있는 땅은 하셔도 되는데 연고가 있는 묘지냐 아니면 무연고지냐. 무연고지가 당연히 이장을 쉽기 때문에 나중에 4대 일간지에 이제 기재를 해서 연락이 안 오면은 강제 이장의 법이 있습니다. 연고가 있으면 이장비를 무리하게 요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장 컨설팅 하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일반적인 묘지가 있는 땅들은 거래를 할 때 거의 묘지 이장 조건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무리는 없습니다. 대신에 경매가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땅 안에 없어도 바로 옆에 있다. 이것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기면 다행인데 관리가 잘 된 묘지가 여러 개 있다. 관리가 잘 됐다는 거는 더 이장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보실 때 관리 안 되면 무연고지면은 묘지 이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잘 판단하셔서 투자하셔야 됩니다. 7번째로 마을에 멀리 떨어져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마을 인근 땅도 좋아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땅도 가끔 삽니다. 이제 저는 이제 크게 육지 땅이랑 제주도 땅을 이제 분리시키는데요. 육지에서는 마을에서 멀면은 전기라든지 상하수도를 끌어당겨야 돼요. 그러니까 육지 땅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제주도가 특히 위험합니다. 왜냐면 제주도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당기는 비용이 땅값만큼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한번 당해봤고요. 그래서 면사무소에 그 상수도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땅을 사기 전에 상수도 담당자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몇 번지랑 딱 알려주시면 그 담당자가 다 알려줍니다. 편하게 면사무소 담당 직원한테 물어보시면 다 답이 나옵니다. 조심히 투자하셔야 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다. 지도를 봤을 때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 가격이 일단 그런 땅 쌉니다. 마을까지는 아니더라도 집이 있는 땅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8번째, 땅 인근에 이제 쓰레기 공터, 재활용품 수거장갑. 왜냐면 이게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묘지나 철탑 이런 거는 눈에 확 띄죠. 근데 쓰레기장이나 이제 재활용품 수거하고 잘 눈에 안 띕니다. 그래서 위성 지도로 봤을 때는 이게 뭐 집인지 창고인지 잘 못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로드뷰, 거리뷰를 보시고 아니면 직접 가보셔서 이렇게 동네 분위기를 수소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자기가 땅을 갔을 때 그런 시설물이 보인다 하면은 투자를 지양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 지나치게 싼 땅. 싼 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경매 물건이 나왔을 때 반값 이하로 나온 거는 저는 일단은 경계를 합니다. 예를 들면 서류에 아무 이상 없고 토지 연계획 이상 없고 등기부 아무 이상 없는데 그러면 현장에 가면 답이 나옵니다. 위성지도도 믿으시면 안 돼요. 거리뷰도 마찬가지고. 한 달, 두 달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안 보이는 하자, 서류를 끝에도 직접 가봐야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예를 들면은 서류상의 제한구역이 없었는데 제가 하도 왜 싸게 나온 이해가 안 돼서 군청에다 전화해보니까 답을 알려줬습니다. 거기는 건축이 안 된답니다. 알고 보니까 거기가 그 상수도 보호구역이었어요. 서류상에는 안 나있는데 그 지자체에서 조례로 막아놓은 땅들도 있다는 겁니다. 조례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서류상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투자하실 때 꼭 지자체에 좀 물어보고 투자하는 걸 권유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알려주기 때문에 공무원한테 좀 물어보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절대 투자하면 안 되는 땅 9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들 이 땅들을 피하시고 대박 나시고 이 영상이 도움 되셨으면 항상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셔야 제가 또 큰 힘을 받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